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어떻게 수학이 암기 과목이야? 나 이런 말 하는 애들이 제일 싫어요. 어떻게 수학을 외워서 풀어? 말도 안 되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제대로 배워서 수학은 분명히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잘 하시고 이해 정리 잘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다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도사 박승채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처음 만나는 거니까 난 누군지 여러분 설명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나하고 수학 공부하려면 뭔지 알아야지. 그지? 누군지 알아야 믿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선생님은 박승채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학을 같이 좀 하려고, 좀 도와드리려고, 여러분도 이제 충분히 누군지를 알고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해야 되겠지. 그지? 선생님은 전주고등학교 나왔어요. 전주고등학교 나왔고, 그 다음에 학교는 서울시립대학교 수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학 시험을 여기 갈 줄 몰랐는데, 솔직히 조금 쪽팔립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최소한 선생님은 연구대를 갈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 2차, 4차 좀 노느라고 선생님이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그냥 시립대 수학과를 나왔어요. 시립대 수학과를 나왔는데 선생님이 시립대학교 수학과 다니면서 과외를 엄청나게 틉니다. 과외도 많이 하고 보습학원 알죠? 이 보습학원에서도 선생님이 강의를 좀 오래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첫 번째는 솔직히 술값 벌려고. 선생님이 술 먹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술값 벌려고 공부보다는 우선 좀 돈을 벌어야 돼서 과외도 많이 하고 이제 보습학원도 많이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굉장한 도움이 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어떤 실력으로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어. 뭐 대학 다니면서 내가 뭐 얼마나 수학을 잘 가르쳤겠어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 과외를 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는 이제 수학과 다니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셨거든.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신데, 거의 고3만 한 20년 이상 하신 것 같아. 선생님 기억에. 그래서 아버지도 진짜 바빴고, 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 아버지 영향이. 근데 지금도 이제 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수학을 좀 잘하게 된 건 맞겠지. 분명히 맞겠지. 근데 수학은 진짜 아버지한테 거의 다 배운 것 같거든, 사실은. 근데 실제로 이 수학을 정말 내가 어렸을 때 이제 나하고 가장 맞는 과목은 수학이었어, 사실은. 수학이 왜 맞았냐면, 시간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목이야.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나한테 너무 편했어. 왜 편했냐면, 우선은 수학은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굳이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수학을 정리를 딱 해놓고 나면 뭐 틀릴 게 많이 없었다고 사실은. 애울 과목도 아니고 이해만 잘해서 내가 그 적용만 잘 테크닉을 부리면 되게 좀 손쉽게 공부할 수 있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수학은 내가 어떻게 하다 이제 이 수학 때문에 직업이 돼서 살긴 하지만 여러분들 수학을 내가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내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형태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해봐야 그런 느낌이 오겠지만 아버지한테 수학을 많이 배웠어. 근데 이 수학 배우게 된 첫 번째 배경 중에 하나가 옛날 얘기인데 중학교 다닐 때 수학 학교에 이제 교내 경시대 같은 걸 하잖아. 내 선생님이 거의 1, 2등을 했다고 시험을 봐서. 근데 그랬더니 시대회를 나갔어, 시대회. 시대회 수학경시대회를. 가서 입상을 했어, 입상을. 그랬더니 학교에서 내 책상을,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야. 내 책상을 아예 숙식실에 갖다 놓더라고. 매일매일 수학 공부만 시키는 거야, 나를. 물론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뭐 많이 도와준 것 같진 않아, 내 기억에도 지금. 그냥 선생님들이 숙식실에 와서 책 하나 던져주고 너 오늘 이거 다 풀고 가. 이랬던 것 같아, 기억에. 근데 그 어린 꼬마가 뭐 얼마나 잘하겠어, 사실은. 그래서 그걸 풀려다 보니까 하루 종일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친구들이 잘 기억이 안 나. 거의 이러고 1년을 살았던 것 같아, 내가. 숙식실에서 그냥. 가방 메고 나는 그냥 숙식실 가는 거야. 숙식실 가서 그냥 매일 앉아서 수학 푸는 거야, 수학.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자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인터넷이 있기를 해. 뭐 그런 시절이었거든.
뭐 혼자 막 끙끙 매고 공부하고 막 문제 풀고 하루 종일 막 수학만 풀었던 것 같아. 물론 잘 때도 많이 있었지. 공부하기 싫고 졸리면 그냥 자기도 하고 옆에서 누가 뭐 나 터치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이러고 1년을 살아가지고 이 중학교 때 친구들이 거의 없어. 슬픈 일이지 지금 생각하면. 근데 나중에 든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이 당시에 수학은 굉장히 늘었어. 그러니까 수학이 거의 경시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거의 다 한 것 같아. 아마 내 기억에 이 당시에 미분, 중학교 때 적분까지 다 끝낸 것 같아. 경시대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거야. 얘가 시대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오니까 이제 도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도대회 나가면서 얘를 1, 2등 만들면 자랑거리잖아.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거. 그치만 그때는 너무 솔직히 짜증났었거든. 이게 뭔 짓이야. 중학교 때 놀아야 될 나이에. 그래서 친구들이 거의 기억도 안 나고. 하여간 이 당시에 수학 실력이 거의 뭐 이제 집에 가면 모르면 다 아버지한테 물어봐서 뭐 미분도 배우고 적분도 배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 이제 이런 시기를 지내서 그 당시에 아버지한테 배웠던 수학이 거의 선생님은 지금의 기본 틀을 다 이뤘던다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은.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서도 거의 뭐 공부 많이 안 하고도 솔직히 수학은 어지간히 했어. 수학은 누구 못지않게 했다고. 근데 다른 과목 공부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연구대를 선생님이 무서워서 못 쓰고, 응? 시립대 수학과를 가긴 했지. 근데 그래도 선생님은 수학만큼은 지금도 누구 못지않게 자신 있습니다. 한번 믿고 따라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게끔 내지는 선생님이 항상 애들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있거든. 선생님 믿어라. 서로 믿어야 돼. 근데 이건 말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 믿으면 아마 대학교 가서 너 때문에 수학 망했다라는 얘기를 안 듣게 해줄 테니 선생님이 그만큼은 자신 있다. 믿어라. 하고 지금도 애들을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강의를 쫙 선생님이 해드리면 아, 오케이. 괜찮을 거야. 충분히 들을 만할 거고. 자,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지나서 선생님이 이제 이 과외하면서 한 번은 어떤 일이 한번 있었던 기억이 나냐면 과외하러 어느 집을 갔는데 이 집에 이제 첫날 기본적으로 이제 인사드리러 간 거야. 이만저만 하고 날짜 정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런 거 하러 갔는데 이제 대기를 대충 다 끝냈어. 어머님이랑은. 옆에 다 끝냈는데 이 친구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 내 기억에.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저 학원 숙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는데 딱 2개만 질문 좀 받아주시고 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순간 딱 뭐 느꼈냐면 아, 이 새끼가 나 테스트하는구나. 근데 실제로 이 친구가 공부를 좀 잘했어. 실제로. 근데 테스트를 딱 한다는 느낌이 나니까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 사실은. 그치? 이 새끼 봐라.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뭐, 안 돼. 나 바빠. 뭐 이럴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가져와. 그랬지. 가져와. 근데 문제가 딱 2문제였는데, 한 문제는 이제 문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어. 좀 어려운 문제였다고. 근데 딱 그 문제 본 순간 어떤 느낌 들었냐? 내가 아는 문제였다고. 아주 다행이지. 얼마 다행이야. 그래서 이 친구한테 내가 설명을 쫙 해서 풀어주면 설명을 쫙 해줬어. 그리고 나서 해줬더니 2번째 문제를 보여주는 거야. 딱 2번째 문제를 딱 푸는데 문제가 좀 이상해. 이 문제는 내 기억에 기하였어. 기하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잘못된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를 테스트를 해본 거야, 테스트를. 그래서 내가 설명해줬지. 야, 이 문제 잘못됐다. 이러면 해서 이렇게 되면 상황이 말이 안 된다.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이거 풀지 마. 라고 해주고 왔거든.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게 솔직히 기분 나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많이 놀려먹었거든, 수학 가지고. 근데 이런 친구들은 딱 한 가지야. 내 실력만 딱 보여주면 쭉 갑니다, 끝까지. 응?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기억이 있기도 하고, 이게 이제 원래 목적은 사실은 쌤이 이제 유학 가려고 했어, 유학. 사실은 목표는 MIT였어, MIT 가고 싶어서. 실제로 선생님이 이 당시에는 MIT 갔다 와서 뭐 대학 교수를 할 생각도 좀 있었고, 아니면 미국 가서 안 올 수 있으면 안 오고 싶었어.
그 선생님이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진짜 한번 제대로 했거든. 한 2년 동안은 매일매일 그냥 도서관 처박혀서 공부만 했던 것 같아. 나를 되게 이뻐하던 교수님이 계셨거든. 그 교수님이 미시간 주립대를 나오셨어. 이 미시간 주립대에서 오신 분인데, 물론 우리나라 분이신데, 이분이 나를 너무 이뻐했거든. 근데 이제 좀 유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교수님과 술도 많이 먹고, 이 교수님이 진짜 술 좋아하셨거든. 근데 이 교수님께서, 나 MIT 가고 싶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뭐, 내 맘대로 막, 뭐 하고 이게 쉽지 않았어. 인맥도 좀 있어야 되고, 뭐, 방법도 좀 알아야 되고, 지금처럼 뭐 인터넷도 없고 소스가 없다 보니까, 온리 의지할 수 있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MIT를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나는 거기에 인맥이 없다. 여기 가라. 막 그랬던 기억이 나. 술 먹어서. 하여튼 이 교수님 덕분에 진짜 공부도 좀 많이 했고,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교수님 덕분에 이제 공부를 해서 유학을 가려고 한참 준비하는데, 선생님이 아무튼 그래도 기본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근데 유학 공부를 좀 하다가 사실은 이제 약간 학원이라는 데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보습학원 비슷한 데인데 약간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알바를 했거든. 많이는 안 하고 어차피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선생님도. 근데 알바하는 과정에 아는 지인분한테 연락이 온 거야. 혹시 내 아는 분이 꽤 유명한 강남에 있는 수학선생인데 새로 학원을 차린다고 하더라. 그 학원이 여기였어, 여기. 타학원이라고 하는. 근데 그분이 지금 보면 어느 정도냐면, 이분이 이제 강남에 있는 한국학원이라고 하는 선릉에 있었어, 선릉에. 아마 여러분들이 선릉은 지금 뭐 되게 엄청난 뭐 발전했지만, 그 당시는 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유명했던 학원이거든. 단과학원으로.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도 여기를 아시는 분도 꽤 계실 거야. 그때는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단과학원이었어. 근데 그분이 홍영원 선생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이 홍영원 선생님이 거의 강남 그 한국학원의 1타 강사였어. 근데 어떻게 지인 소개를 받아서 이 홍영원 선생님이 이제 단과학원 그만두시고 돈을 엄청나게 버셨어, 사실은. 완전히 일타 강사였거든. 근데 이 선생님이 학원을 하나 차리는데, 너 거기 가서 수학 좀 배워볼래? 라는 제의를 받았거든. 근데 이제 유학을 준비를 좀 하고 있었고, 2차, 저차에서 선생님도 어차피 돈을 좀 벌어야 되고, 선생님도 결혼 좀 일찍 했거든. 생활비도 좀 벌어야 되고 해서 여기를 따라갔어. 여기 따라가서 한 2년 정도를 같이 따라가서 배운 것 같아. 이 수학에 대한 강의하는 거는 홍영원 선생님한테 다 배운 것 같아. 한 2년 동안 진짜 많이 배웠거든. 강의하는 방법, 뭐 칠판 쓰는 방법부터 배운 것 같아. 그 선생님이 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기억이 나. 단과생들이니까 사실은 그 한 반에 막 많을 때는 200명? 300명? 이 정도 놓고 강의한 적도 있었거든.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1등도 있고 꼴등도 있고 그렇잖아. 그치? 그럼 그런 친구들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쉽지 않은 말이지. 쉽지 않은 말이지. 그런 걸 이제 옆에서 한 2년 동안 홍영호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굉장히 잘 배웠어. 이분은 뭐 전설적인 분이야. 사실은 그 바닥에서는 원래. 딱 그랬거든. 홍영호 선생님한테. 원장님한테 저 이제 그만두고 진짜 내 거 하러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때 홍영호 선생님이 그래 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계셨던 강남에 있는 한국학원을 선생님을 넣어줬어. 완전히 단과 수업이야, 단과. 응? 단과 학원이었다고. 종합반도 좀 있긴 했는데 대다수가 단과였고 거의 뭐 선생님들만 100분 넘게 계시는. 지금도 거기에 뭐 유명했던 분 많은데 여기를 가서 처음에 딱 갔더니 수학 선생님들이 한 15명이 있는 거야. 근데 뭐 다 알겠지만 학원 가면 그런 거잖아. 1타, 2타, 3타 뭐 이런 거잖아. 뭐 15타까지 있는 거지.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단과 선생님들이야 뭐야. 내 이름 걸고 애들이 오면 그냥 강의하는 거지. 애들이 온 만큼에 대한 수입이 내 거 수입인 거고.
단과생들 이 당시 수입이 어땠냐면 애들이 한 명이 오잖아. 그럼 그 한 명이 내는 수강료에 학원이 반, 내게 반이야. 기본 룰이야. 5대5. 근데 선생님이 맨 처음 갔으니까 그걸 꼴등 아니야, 꼴등. 그럼 내가 여기를 어쨌든 일으켜서 위로 올라가야지. 이미 학원파 시작을 했는데. 이 당시 선생님이 유학은 이제 마음을 접었어. 뭐 이런저런 상황이 좀 생겨서 여기 결국 유학은 못 가고 그냥 어떻게 하든 이제 학원파에 들어간 거야. 내가 여기 갔다는 거는 이제 다 마음 접고 한번 학원에서 한번 떠보자. 한번 끝장내보자. 내가 홍영호 선생님 정도는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러고 시작을 한 거지. 물론 홍영호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셨거든. 근데 처음에 가서 이제 꼴등인데 어쨌든 치고 올라가야지. 근데 학원이라는 데가 보면 알겠지만 완전 빈익빈 부익부야. 알겠지만 뭐 1타 강사님은 2타, 3타 뭐 정도는 꽤 수입이 엄청나지만 이쪽은 완전히 엉망이야. 연예인하고 똑같아. 어쨌든 15등에서 시작해서 막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선생님이 맨 처음에 갔다 했던 짓이 단과 시간표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야 의치대 반 의치대 못한 애들만 다 와 라고 처음에 판을 깔고 시작을 했어. 어쨌든 여기 이겨내야 되니까. 이런 건 없었거든 그 당시에는.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좀 왔더라고. 한 30명부터 막 시작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1년 동안 뼈 빠지게 막 해서 한 100명? 넘게 애들을 좀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이제 안정되고, 야, 얘 내년, 올해 1년 좀 잘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으니까, 분위기 괜찮으니까, 이때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은 이 수학학원 타학원에 계신 홍영수가 배운 거랑 이때 단과 수업했던 게 지금 거의 학원 강의 실력의 거의 뭐 90%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내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100명 되고 하니까 내년 정도 되면 내가 진짜 괜찮겠다. 나 사실 여기 중간도 꽤 올라갔거든. 내년 정도 되면 최소한 3타 이내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안고서 이제 막 하고 있을 때였어. 때였는데 이 한국학원이 그 다음 연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무조사를 또 들어요.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때만 해도 뭐 신용카드가 많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한국학원은 어땠냐면 매달 접수를 받는 거야. 근데 선착순이야. 그러니까 내일 접수를 받는다 그러면 막 전날부터 밤새 줄 서 있었어. 지금 연예인들 티켓팅 하듯이. 콘서트 느낌이었다 완전히. 그런 학원인데 올 현금만 가능해. 그 당시에 뭐 신용카드가 있어. 그러니까 이 현금을 받다 보니까 세무조사 쪽에서는 내가 잘 그 당시에 모르지. 나도 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여하튼간에 이런 두드러 맞아가지고 학원이 쫄딱 망해버렸어. 나 이제 막 크려고 하고 있는데 분위기 좀 괜찮았는데 하여간 운도 지질이 없지. 응? 그래서 그때 계셨던 선생님들이 지금도 좀 계시긴 한데 그래서 이 강남에 있는 학원이 쫄딱 다 망해버렸어. 이 한국학원 출신 선생님들 중에 잘된 분이 많이 안 계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쪽이 쫄딱 망해버리고 여기가 빵 뜬 거야. 여하튼 간에 이제 이런 걸 지냈어. 하여간 운도 그 당시에는 내가 속으로 야 이제는 나 좀 뜨려고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막 이런 찰나였거든. 아마 1년만 더 줬으면 선생님이 강남바다 한번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건 뭐 옛날 얘기고. 그래가지고 쫄딱 갑자기 망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잖아. 근데 이제 이 학원파는 다 이제 지인들 소개로 움직여 다니거든. 그러니까 원장님들 통해서 뭐 연락받고 뭐 괜찮은 놈 있으면 하나 뽑아달라, 하나 불러달라 뭐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갑자기 뭐 갈 데 없으니까 화동학원이라고 여기도 꽤 유명한 학원이야. 옛날 바닥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해. 여기가 어디 있었냐면 대공원 후문 쪽에 있었어. 근데 여기도 꽤 큰 학원이었거든. 여기를 어떻게든 이제 가게 됐어. 지인분 통해서. 근데 딱 가봤더니 진짜 학원이 개판 5분짜리인 거야. 나 이런 학원 처음 봐. 지금 생각해도 나 웃겨.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이런 대형 학원들을 굉장히 일찍 움직여가지고 항상 학원에 가면 내가 항상 막내였어. 그러니까 나보다 이제 단과반이라고 하는 이 대입반 쪽은 나보다 좀 어르신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정말 내 기억에 이 하동하고는 엉망진창이었어. 그때 원장님은 돈 많이 벌었겠지. 이 당시에 학원 좀 잘 된 원장님들은 정말 떼돈 벌었어, 떼돈. 근데 화동학원에서 딱 가봤더니 원장님은 정치하실 생각이 있으셨나 봐. 근데 그분은 거의 학원에 오지도 않고 하니까 중간 관리자들이 다 해먹고 난리가 아니야, 진짜. 지 마음대로야. 나는 여기를 단과하러 갔어. 응? 단과 선생님 했으니까. 근데 딱 갔더니 너 단과 자리를 없대는 거야. 없고 너 종합반 하라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었지. 어이가 없었어. 뭐 이런 개판 학원이 있어. 그날부터 때려쳐야 되는데 사실은 학원이라는 데가 1년씩 한 번씩 이렇게 조각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 강사를 뽑을 때.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으니까 딴 데 갈 때도 애매하고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야. 여기를 그냥.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원장님이 와서 진짜 화를 냈거든. 왜 이 새끼를 단과 안 쓰고 종합반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지네끼리 막 샤바샤바 해가지고 나를 다 빼내버리고 지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원장님한테 엄청 일러 바쳤거든. 응? 하도 그지 같아가지고 진짜 6개월 딱 다니고 딱 그만둬버렸어. 진짜 어이가 없는 학원이었어. 지금도 기억나. 에? 내가 막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막 일러 바치고 막 스트레스 막 엎었더니 내가 그 꼴 잘 못 보거든. 아니 완전히 뭐 어디 개판 양아치야. 완전히 하는 짓이. 그냥 부랴부랴 이제 아는 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지인 따라다니니까 그냥 강동대일학원은 신규 학원이었어. 신규. 신설된 학원에 가서 한 1년 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크게 어떻게 뭐 좀 크질 못했고 여기서는 학원 자체가 좀 크질 못했어. 크질 못하고 이제 2차에서 하고 있는 찰나에 메가스터디 학원이라는 이제 소개를 받았어. 근데 그때 메가가 약간 좀 뜨고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내가 이제 타임에 써있지만 대입종합반이라고 여기도 원래 단과하기로 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단과하러 간 건데 또 2차, 4차에서 또 밀려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웃긴 게 완전히 그 옛날에 강남판이 있던 선생님들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응? 여기 특히 이 학원이 무너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 사실은 이 한국학원이 있는 데가 무너지면서 각종 그 야바이 짓 하는 선생들이 엄청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남판을 아우르는 대기업 하나가 무너진 거야. 그때 학원판이 진짜 아사리판이 된 느낌이었어. 선생님 기억에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를 갔는데 여기도 또 단과를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종합반 하라고서 종합반을 2년 하다가 나 여기서도 개인적으로 강사평가 1등 받고 그랬거든. 그러다가 또 뭐 노량진 잠깐 쫓겨나갔다가 내가 진짜 이 메가스터디는 지금은 뭐 대기업 학원이 돼버렸지만 사실은 이 메가스터디란 데도 선생님이 이제 여기 있을 때부터 응? 여기 있을 때부터 쫙 봐왔던 상황이긴 한데 사실은 이 메가스터디도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아. 되게 웃긴 것도 많고 아까 얘기했던 홍영호 선생님이 거의 뭐 강남바닥 수학에서 거의 일타였기 때문에 그분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 친구도 많이 계시고. 근데 그분 통해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술 먹다가 하여튼 여기도 웃겼어. 어? 뭐 내가 지금 할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근데 이 메가스터디 가면서 느낀 건 진짜 이 새끼들은 돈밖에 모르는구나. 온이 돈이구나. 애들이 강의를 잘 배워서 애들이 도움이 되고 뭔가 좀 좋은 대학 가고 그러다 보면 서로 좀 뭐 정도 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온이 돈. 그러니까 쉽게 얘네가 좀 뜨고 나니까 이 메가스터디라는 데는 완전히 그냥 어떤 대기업 집단처럼 되더라고. 물론 지금 뭐 대기업 돼버렸지. 그 당시는 뭐 지금 정도는 아니었지만. 근데 아무튼 이런 학원들을 쭉 지내가면서 개인적으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되게 이뻐했어. 나이도 어린데 항상 가면 거의 막내였거든. 내가 어디 가든 거의 막내가 와서 강의하는데 생각보다 이 새끼가 강의도 좀 잘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딜 가든 다 정치판이야. 이게 참 나하고 안 맞더라고. 내가 이제 어리니까 하라는 대로 많이 했거든. 하기는 물론 아닌 건 아닌 거지. 개기기도 많이 했지. 개기도 진짜 많이 개긴 것 같아. 근데 다 이게 정치판이야. 식에서 학원 강사를 또 보면 이렇게 계보가 쫙 있고 거기 계보에 정치권이랑 똑같은 게 다 그 계보들 따라서 움직여. 웃겨 아주.
웃긴데 하여튼 이런 거에 내가 진짜 진절머리 나서 막 짜증나고 뭐 이런저런 사건도 좀 있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뭐 말도 안 되게 어떤 이중계약 걸려가지고 욕도 뒤지게 먹고 나는 아무 얘기를 한 적도 없어. 이렇다 저렇다 한 것도 없고 그냥 원장님이 불러서 어디 가자 뭐 같이 골프 치러 가자 그럼 골프도 좀 치고 그렇게 하면 뭐 하다 보면 완전히 어느 순간 내가 개싸가지가 돼 있는 거야. 어이가 없게 진짜 이 아사리판 내가 때려쳐야 되겠다 시작하고 진짜 학원판 그만두려고 그랬고 내가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다. 정말 옛날 이 한국에 계셨던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내가 막내가 봐도 물론 뭐 거기도 그렇진 않았겠지. 그때 내가 막내였고 잘 몰랐긴 하지만 하여간 그러다가 모든 게 짱나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전에 홍영호 선생님처럼 한번 쥐어잡자. 일타 한번 치자. 이러려고 시작을 했다가 정말 한 10년 넘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생각보다 남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다 때려쳐버리고 선생님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내 개인 학원을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강남구청 중간에 선생님 이제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을 좀 했어요. 한 1년 정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완전히 어떤 정치판이야.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 사이에 이 정치라는 문제가 안 생길 수 다 전부 다 뭐냐면 이 돈이 뭐길래 그거 돈 얼마 되는 거 갖고 그렇게 싸우고 라인 생기고 또 짱나 정말 싫어. 근데 한 번은 강남구청 이제 선생님 메가스터디 했을 때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을 좀 했거든. 여기서 당구 안 시켜주니까 근데 또 지인 통해서 이쪽에 이제 판을 내가 한번 열은 거지. 물론 이제 근데 강남구청 강의하면서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 선생님 이제 메가스터디 있을 때인데 애들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그 인터넷 방송 게시판 보셨냐고. 아니 본 적 없는데. 참고로 나는 뭐 게시판 이런 거 본 적도 없고 남의 강의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근데 이때만 해도 그놈의 댓글 알바 아우 이것도 엄청난 그러니까 선생님 전에 얘기했지만 이만큼 하고 내가 마음 다 접었거든. 아우 이놈의 아사리판.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거 보지도 않고 나야 개인적으로 내 강의 자신 있고 누구 못지않게 같이 자신 있고 그럼 됐지 뭐가 필요해. 근데 막 이런 게 어마어마했나 봐 이때도. 그래서 내 강의를 보고 어떤 놈 하나가 댓글을 달았나 봐. 어떤 새끼가 그게 메가스터디 어쩌고 해서 누구랑 비교 댓글을 단 것 같아. 나 지금도 제대로 안 봤어. 근데 그랬더니 이 새끼 하나를 댓글 달았더니 밑에 막 달린 거야. 한 100몇 개가 달렸어. 100몇 개가. 너 누구냐? 어떤 새끼 알바냐? 도대체 너는 몇백만짜리 수업을 듣고 다니냐? 야, 우리 선생님 정말 수업 잘하는데 너 어디서 왔냐? 막 난리가 난 거야. 이거. 아마 이 중에 나한테 배웠던 애도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순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물론 내가 애들 댓글 알바 시키거나 이런 거 한 번도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런 걸 시켜. 내가 실력 있고 애들 믿을만 하면 나한테 와서 수업 많이 들을 거고. 저 새끼한테 수업을 배웠더니 별 도움이 안 돼. 그럼 안 오겠지. 그만두겠지. 이런 게 학원 강의지 뭐. 모든 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그 판에서도 그 지랄하고 사니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그때 이제 메인 라인들이 다 쫓아내는 바람에 나도 이제 그 형이랑 같이 다 쫓겨났어. 1년 만에. 쫓겨나고 이거야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한동안은 그냥 내 개인 학원 운영하면서 조용히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될 문제는 아니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놈인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나서 최소한 그걸 좀 보여드리고 나서 강의 보여줘야지. 그래야 여러분도 강의 보고서 실제로는 강의를 봐야지. 강의 보고서 정말 이 새끼한테 수업을 들어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건지. 맞잖아. 아니 와서 수업을 봤더니 별로야. 들을 만도 못해. 뭐야 이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듣겠냐고.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는 건 선생님 믿어도 됩니다. 수학은. 수학 누구 못지않게 할 자신이 있고요. 강의 할 만큼 해봤고 설명도 제대로 할 자신도 있고요. 아마 분명히 같이 수학도서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셔도 충분히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신도 있고요. 선생님이 그냥 옛날 기억 되살려서, 물론 이런 아사리파 이런 거 다 빼고, 이런 거 다 빼고,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내 개인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좀 더 좀 확장성을 좀 해보려고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시작을 합니다. 하고 쭉 선생님이 앞으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올릴 건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이렇게 강의하면 이게 온라인 강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방이라는 거야, 일방. 그래서 이제 뭐 인강도 찍어보고 단과도 많이 해봤지만 그 강의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쌍방통행이 안 돼요. 내가 오프라인에서 애들을 딱 쳐다보면서 강의를 하면 느낌이 옵니다. 설명을 쫙 해줬을 때 걔를 눈을 보면, 여러분 눈을 보면 아, 쟤 이해했구나. 아, 쟤 이해 못하는구나. 이런 게 다 느낌이 옵니다. 그럼 설명을 좀 바꿔도 주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위해서 뭔가 설명을 좀 더 첨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호흡이 돼야 되는데 이 인강은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놈의 대다수 인강들은 깊이가 굉장히 약해요. 깊이가 굉장히 약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선생님들 지금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조만간 선생님이 실제로 라이브를 할 겁니다. 라이브를 딱 열어서 물론 이제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그래서 라이브를 정말 열어서 어디 쓸데없는 학원 같은 데 가서 몇십만 원 돈 내고서 말도 안 되는 수학 배우고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이런 것 같아.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미친 새끼들 아니야. 어떻게 수학이 암기 과목이야. 나 이런 말 하는 애들이 제일 싫어요. 어떻게 수학을 외워서 풀어. 말도 안 되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제대로 배워서 수학은 분명히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잘 하시고 이해 정리 잘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다고. 근데 분명히 수학을 잘못 스타트해서 내지는 잘못 배워서 망치는 경우 너무 많다는 거야. 하여튼 이러면 학원판에도 진짜 사이비 새끼들 어마어마합니다. 어디가만 안 그렇게 했냐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선생님이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펼쳐주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제 조만간 준비가 되면 라이브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해서 할 거니까 한번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시고 같이 한번 재밌게 한번 공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적은 나중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학원 안 가도 유튜브 내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수학 열심히 잘해서 돈도 아끼고 대학도 잘 가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1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힘내서 으쌰으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설명은 여기까지 할 테고 나머지는 실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의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